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 열렸던 세 번째 회담이었죠.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 회의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암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주에 계속됐던 외교 접촉 모두 끝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던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 회의를 끝으로 지난주에 열렸던 미국과 러시아 간 대화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 러시아 간 회의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 회의에서는 어떤 진전이 좀 있었나요? 역시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예. OSCE는 올해 상임이사국인 폴란드의 즈브그니에프 라우 외무장관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아무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회의 후 앞서 두 번의 회담 때보다도 오히려 훨씬 수위 높은 발언들을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죠. 우선 마이클 카펜터 OSCE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수사적 어조도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은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이제는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측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 OSCE 러시아 대사는 역시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했었다라면서 하지만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구소련권 국가들의 신규 가입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토가 현재 중유럽과 동유럽 등 구소련권 회원국에 배치해 놓은 병력과 장비 철수까지도 요구하고 있는데 루카셰비치 OSCE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의 안보 한계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 추가 대화 가능성은 있습니까? 러시아의 다음 행보는 이번 연쇄회담의 내용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후에 언제 어떤 형식의 행동을 취할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루카셰비치 대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앞으로 며칠 안에 다시 모여서 같은 토론을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네, 라브코프 차관은 지난번 미국과의 대화 때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었던 인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또 러시아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만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문 앞에서 군사 활동을 축소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중남미에 군사 자산을 보낼 가능성을 확인도 배제도 할 수 없다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나라 이름도 거론을 했나요? 네,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들인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모든 것은 우리의 미국 동료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면서 러시아는 군사적 해결을 원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불특정 군사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해 왔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이번 연쇄회담과 관련해서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개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입장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과 논의 대상이 아닌 부분들은 명확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또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 위협을 빌미로 우크라이나 침략 준비를 다지고 있다라면서 미국 정보기관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임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연쇄 회담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 회의에 거는 기대도 그리 크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설리반 보좌관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럽 대서양 안보와 안정을 위한 대화를 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만일 러시아가 다른 길을 선택을 한다면 동맹을 방어하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조처도 이미 준비가 돼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암 사망률이 지난 30년 동안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암학회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지난 1991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 내 암 사망률이 32%가 줄었다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30년 동안 얼마나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에는 암 사망률이 10만 명당 215명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10만 명당 146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는 해당 기간 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350만 명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예, 자, 이 암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요인이 어떤 거였나요? 학회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더불어 예방과 검사 그리고 치료의 발전 등이 이 같은 사망률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 흡연 인구 감소도 암 사망률을 줄였다고요? 맞습니다. 흡연 인구의 감소로 특히나 폐암이 줄고 또 흡연과 연관이 된 다른 암 환자의 발생 역시 크게 줄었다라면서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학회의 공식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암으로 인한 사망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폐암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2019년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14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암 사망 중에 폐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2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암 사망, 미국에서 암 사망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폐암 때문입니다. 예. 폐암에 이어서 직장암이 9%, 췌장암 8%, 여성 유방암 7%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폐암의 23%나 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죠.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이 폐암의 조기 진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초기 단계의 폐암 진단율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5%씩 늘었습니다. 예. 이 같은 초기 진단 증가로 폐암 진단 후 3년 생존율 역시 늘었습니다. 2014년도엔 폐암 진단을 받은 후 3년 이후까지 생존한 사람이 10명 중 2명꼴이었는데 2018년에는 10명 중 3명 정도로 그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 폐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흡연이 절대적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25배나 더 높습니다. 네. 올해 나온 폐암 사망자 수 전망치에서 10명 가운데 8명이 바로 흡연으로 인한 폐암일 것이라고 전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암 사망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 이 암 사망률에 있어서 성별이나 인종 등에 따른 차이도 나왔나요? 네,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회 자료 이외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를 보면 2019년 암 사망률은 남성이 10만 명당 173명으로 여성 126명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거기다 인종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종류의 암에서 백인은 흑인보다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을 보면 흑인 여성의 경우 백인 여성들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4% 정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오히려 40% 이상 높았습니다. 예. 자, 이 암학회에서 올해 예상되는 암 진단 건수 그리고 사망자 수도 발표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암 진단 건수가 192만 건, 그리고 사망자는 약 61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하루 약 1,670명의 사람이 암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수치입니다. 네. 이 미국이 목표로 하는 암 사망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미 보건당국이 목표로 삼은 오는 2030년의 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약 123명인데 이는 2019년 현재의 암 사망률보다 약 17%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